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이제 쭉 선생님이 문법을 할 텐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인 의문, 그 다음에 조금 큰 단위인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그리고 이제 국어 생활, 표준어하고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국어 역사, 중세하고 근대, 이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중세국어하고 근대국어 나오는 국어의 역사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지는 않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담으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담아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고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책을 만들어야 돼요. 기본서를 하나 정해서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문제를 여러 번 또 풀 거거든요. 뒤에서 여러 번 문제를 풀고 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또 새로운 내용이 조금씩 추가가 되기도 해요.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의 기본서에 적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본서를 정하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추가되는 게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또 새로운 내용 있으면 추가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하나의 그런 문법책, 여러분들만의 그런 문법책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시험 전날에 일주일 전부터 본다라고 하겠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시험 전날에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내가 이런 문법 개념들을 공부했구나 한번 쭉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날 점수를 잘 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날, 수능 시험날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전날에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기본서를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잖아요. 자,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의문 중에서도 의문의 개념, 그리고 의문의 종류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음절 이거를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의문 한자 다 적어놨죠? 이게 다 소리라는 거고요. 포님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일단 이제 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의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뜻을 구별해준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소리라는 거야. 소리. 알았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뜻이 구별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문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어마다 달라요. 우리가 들을 때 사람들이 그 뭐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물, 불 하면 무하라는 소리하고 부라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는 그런 추상적인 말소리를 의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뭔 소리야 하겠지만 어쨌든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라는 거야. 소리 알겠죠?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물하고 불 이렇게 글씨를 쓰잖아요. 했을 때 여기 미음하고 비읍이라고 적혀 있다면 우리가 미음 비읍이라는 글자 때문에 달라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리라는 거예요. 무라는 소리, 브라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에 따라서 그 말을 구별해 주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거 글자에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어떻게 찾아낼까?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라는 걸 알겠어. 그러면 의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의문인지 의문이 아닌지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뜻을 구별해주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최소 대립상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소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그렇구나. 이 소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걸 바로 우리가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찾아내려면 반드시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지금 예시들은 전부 최소 대립상이랍니다. 그래서 최소 대립상은요 영어로 minimal fair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장 작은 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대립상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최소 대립상은 동일한 환경에서 똑같은 환경이에요. 거기에서 오직 하나의 요소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환경인데 단 하나만 다른 거죠. 단 하나의 소리만 다른 거죠. 소리가 달라요. 하나의 소리로 뜻이 구별돼요. 그럼 그거 뭐예요? 음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운을 찾아낼 때 우리가 최소 대립상을 사용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때 차이가 나는 그 딱 하나의 소리, 그게 바로 음운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왜 만들어 보냐면 바로 이게 음운인지 아닌지, 이게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최소 대립상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걸 못 읽네 내가. 달, 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동일한 환경 똑같죠. 디귿이 있고 아가 있고 리을, 뒤에도 어때요? 미음이 있고 아가 있고 리을, 동일한 환경이죠. 자,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바로 디귿하고 미음이 다르죠. 이건 글자예요. 그럼 소리는 어떤 거? 드라는 소리, 무라는 소리 때문에 어때요? 뜻이 구별이 되고 있죠. 달이라는 건 뭐예요? 문이죠. 그렇죠. 말이라는 건 왜? 홀스 죠. 뜻이 구별이 되죠. 뭐 때문에? 다 똑같은데 요거 때문에 드라는 소리, 무라는 소리 때문에 뜻이 구별이 되잖아요. 얘는 문이고요. 얘는 홀스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 그래, 동일한 환경에서 얘네들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구별되는, 이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구별이 되네. 음운이 뭐라 그랬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뜻을 구별해주는 요 드라는 소리, 이 무라는 소리라는 게 밝혀졌네. 자, 그러기 때문에 드하고 무는 뭐라는 거야? 뜻이 구별이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음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바로 최소 대립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럼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달하고요. 벌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과연 최소 대립상일까요? 일단 뜻은 구별되죠. 달은 문이고요. 벌은 비 이렇게 알죠? 그잖아요. 자, 그 뜻은 구별이 돼요. 자, 그러면 동일한 환경일까요? 볼까요? 디귿, 리을이에요. 그리고 비읍, 그리고 리을이에요. 동일한 환경입니까? 동일한 환경이 아니죠. 다르죠. 그렇죠. 그렇잖아. 완전 다르잖아. 얘하고 요거하고 요거인데 같은 환경이 되려면 요것도 예를 들면 드하고 브라는 소리 때문에 달라졌다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게 지금 몇 개입니까? 두 개나 다르게 되죠. 두 개의 요소가 다르게 되죠. 하나의 요소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음운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면서 이 소리가 그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인 음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물하고 불 같죠. 미음, 우, 리을 같죠. 환경 같죠. 뭐만 달라요? 무라는 소리, 브라는 소리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워터하고 파이어 달라졌죠. 그러니까 미음과 비읍은 바로 최소 대립상, 물하고 불은 최소 대립상이고 무하고 부는 바로 음운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떨까요? 다 똑같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뜻이 달라졌나요? 아하고 오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그러면 아하고 오는 뭐라고? 음운이구나. 자, 이거는 또 뭘까요? 눈 했을 때 옆에 일부러 한자를 적어놨죠. 자, 이 눈자는 뭡니까? 바로 스노우라는 뜻의 한자가 되겠죠. 요 눈자는 뭡니까? 아이예요. 아이. 이렇게 눈이에요. 눈. 자, 그러면 뜻이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뜻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글자는 어때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지? 옆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는 긴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냐? 눈 있고요. 이거는 눈. 이렇게 읽는 거랍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죠? 소리의 길이 때문에 뜻이 달라졌죠. 그럼 이 소리의 길이도 우리가 뜻을 구별을 하는 음운에 속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거긴 한데 이렇게 짝 글자로 짝짝 쪼개지는 거 있죠? 미음, 비음, 뭐 아, 오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걸 우리가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요. 음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음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소리의 길이처럼 딱 쪼개지지 않죠? 이거 쪼갤 수 있어요? 이거 소리를 쪼개볼 수 있어요? 쪼갤 수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운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음소든 운소든 전부 다 뜻을 구별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앞 글자를 따서 운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음운과 그럼 음성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음성은 잘 아시죠? 선생님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머릿속에 있는 나무의 이미지, 실제 나무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람 얼굴에 놀랍게 이렇게 자, 사람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것을 생각을 하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나무의 이미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무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무 하고 얘기를 하죠. 실제 이제 우리가 보고 나무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이것을 음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말을 하는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무, 개별적인 나무에서 이제 공통적인 어떤 이미지를 뽑아서 나만의 그런 나무 이미지를 만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음운이라는 것은 각각의 음성 소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어떤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 그렇죠? 그 머릿속에 있는 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념적인 소리겠고요. 추상적이겠고 사회적인 소리. 그러니까 관념적 머릿속에만 있죠. 그렇죠?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서 생각하는 거니까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 음운이라는 것은 각 어때요? 특정 언어마다 달라요. 그래서 미국인이 생각하는 음운하고 한국인이 생각하는 음운. 그러니까 말의 뜻이 구별이 되는데 미국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그리고 일본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죠. 우리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하고 부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이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지만 미국에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그리고 수가 유한하다. 알겠죠? 그래서 음원은 언어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 언어에는 그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자면 예를 들어서 뭐 글자 얘기를 해주자면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달하고 라 이렇게 있죠. 달라 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달라 했을 때 이 리을이랑 이 리을의 발음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 안 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달라의 달하고요. 여기 라의 라를 다르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L로 생각을 하고요. 발음 기어로. 여기는 이제 R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음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전혀 다른 L과 R로 생각을 하지만 이 소리를 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르라는 발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특정 언어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가 각 언어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동일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음성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발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고 실제로 나무 하고 이제 생각하는 그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말소리를 음성이라고 하고요. 물리적인 소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소리를 통해 가지고 조음 기관과 조음 이치를 통해서 발음을 하니까 물리적인 소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오죠.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소리를 내죠. 어떤 사람은 나무 이렇게 그죠. 사람마다 다르게 소리를 내고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또 상황에 따라서 발음을 다르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음성으로 나오는 이 소리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한히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뭐 사람마다 개별적인 소리는 다 다르니까. 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이 추상적인 이 무라는 소리, 브라는 소리, 그라는 소리, 이렇게 이런 소리들은 자, 머릿속에 있는 이런 우리의 소리들은 어떤 음성에서 사람들의 각각의 소리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가지고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특정 언어에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의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문이 바로 채소 대립상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의문과 음성의 차이점,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문을 했으니까 의문과 변이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수능 문제나 뒤에 이제 기출을 풀다 보면은 상보적 분포라든지 뭐 변이음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다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의문이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시죠? 이 의문이라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의문의 음성에서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 관념적인 소리, 추상적인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소 대립상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의문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 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의문과 변이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변이음은 그러니까 이 의문의 실제 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문의 실현형이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발음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소 K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발음이에요. 발음 크라는 이제 그런 소리라는 거죠. 자, 이 음소 K가 있는데, 이제 음소 크라는 소리가 있는데, 자, 이게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발음이 될 때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음이 된답니다.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떨 때는 또 여기 이렇게 하고요. 뒤에 이제 꺽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 자, 이게 다 어디에서 소리가 되냐면, 자, 그라는 발음이 있는데, 자, 이 발음이 예를 들어서 뭐 강이라고 했을 때 요 앞에서 나는 이 소리 있죠? 앞에서 나는 그 소리, 이게 이제 요렇게 발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해서 나오는 소리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크라는 발음이, 의문이 바로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 발음이 실제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발음이 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이 되는 그 소리를 우리가 이제 변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문인 얘가 이렇게 음소인 얘가 있다면, 그라는 소리가 있다면, 이게 이제 실제로 발음이 되는 우리가 이제 그라는 소리, 그라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소리, 이렇게 나는 소리는 바로 이제 변이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현이 되는 말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라는 소리는 어디서 날까요? 바로 이제 유성음 사이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음 사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감기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자, 뒤에 요 소리 있죠. 요 소리, 요 유성음 사이 있잖아요. 요 미음이랑 그리고 여기 뒤에 모음이 유성음이잖아요. 유성음 사이에 있는 이 기라는 발음은 바로 이렇게 발음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어디서 날까요? 이제 밑에 이제 그 받침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받침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막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딱 닫히는 소리가 나죠. 바로 이 닫히는 요 소리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라는 음소가 있지만, 자, 이 음소가 실제로 우리가 실현될 때는 어떻게 납니까? 바로 강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감기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요, 이건 이제 성대가 울리지 않는 바로 이제 무성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대가 울리지 않는 이제 무성음 인 것이고, 유성음 사이에 무성음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유성음이잖아요. 미음이랑 비음이랑 그리고 이라고 하는 모음. 자, 이 유성음 사이에 무성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유성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성음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발음을 해보면 강 했을 때 이 소리하고 감기 했을 때 이 소리, 그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발음을 해보세요. 강 하면 이 소리랑, 감기 했을 때 했을 때 실제로 성대가 뒤에 울리죠.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그 소리. 그리고 이제 막 소리 했을 때 막 이렇게 뒤에 딱 이렇게 밑에 받침으로 있을 땐 딱 폐쇄되는 소리가 딱 닫히잖아요. 딱 닫히는 소리로 나죠. 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라고 하는 이 음소, 이 의문이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될 때는 변이음으로 실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나의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변이음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 이 음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음소라는 것은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우리가 실제로 실현될 때에 나의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는 누군가의 자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나 아들, 아들 이렇게 써볼까요? 아들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또 친구라는 역할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모여서 어때요? 나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현될 때는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고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모여서 나의 역할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변이음이라는 것은 이 음소가 실제로 발음되는 실현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이 발음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발음들이 다 각각이 아니라 모여서 결국 크라고 하는 음소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한번 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설명이 바로 이건데요. 자, 변이음을 바로 이제 의문의 실현음을 말하는 거였죠. 한 의문에 속하지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의문, 이 의문에 이 변이음들이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문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이 되는 그 실현형을 우리가 변이음이라고 하잖아요. 각각의 변이음. 그래서 변이음은 한 의문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소리, 그러니까 실제 발음 소리를 우리가 이제 의문의 실제 발음 소리를 변이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앞에 요 그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무성음 기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건 유성음 사이에 있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유성음으로 소리가 나겠죠. 자, 그 얘기예요. 여기서 두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각각 무성음 크, 여기에 무성음 크로 발음이 나겠죠. 그리고 이거는 바로 오라는 모음과 이라는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그라고 하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크라고 하는 이 음소, 그러니까 음운의 다른 환경에서의 실현음, 변이음이 되는 거구나. 각각은 이 그라는 음운의 각각의 변이음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진짜 소리가 이제 변이음이 이렇게 다르게 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이제 음운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이음이 과연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구나. 바로 음소, 음운의 각각의 진짜 실제 발음. 실현된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그 음을 우리가 각각의 변이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변이음들이 모여서 바로 음소, 음운을 구성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변이음들이 실현되는 거, 이 변이음들은 결국에 뭐예요? 이 음소의 각각의 실현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변이음들이 실현되는 바로 어떤 환경은 서로 겹칠까요? 절대로 겹치지 않겠죠. 학생으로서의 나의 역할과 아들로서의 나의 역할이 겹치지 않겠죠. 아들로서의 나의 역할과 친구로서의 나의 역할이 겹치지 않겠죠. 만약 겹치게 되면 뭐예요? 각각 다른 음소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요. 환경이 절대 겹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상보적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호 보완적인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각각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지만 서로 이 환경들이 합쳐지면 결국에 어때서 이 환경들이 전부 다 보완을 이루어서 음소 크의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보적 분포, 얘네가 나타나는 각각의 변이음이 나타나는 환경은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죠. 왜냐하면 모두 같은 음소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야기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제 고전 작품 보시면 그래서 하이드라고 하는 저명한 이제 그런 학자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소설책에 보시면 그 학자가 밤마다 뭘로 변해요? 약간 미치광이 같은 지킬 박사로 변하게 되죠. 지킬 박사하고 하이드는 어때요?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똑같은 장소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동시에 출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하이드가 바로 지킬 박사고요. 지킬 박사가 바로 하이드이기 때문이죠. 변신을 해서 하이드가 변신을 해서 지킬 박사가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똑같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게 바로 상보적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각각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 같은 음소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이 유성음 사이에서 이 그와 그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은 각각의 음소, 다른 음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이음은요, 나타나는 환경이 전부 다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보적 분포라고 하는 거구나. 알겠죠? 이 상보적 분포 그리고 변이음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여러분들 수능 기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이음 이제 같이 얘기해 보자면 어떤 언어에서의 변이음 이게 뭐예요? 자, 음소가 각각의 나라마다 각각의 특정 언어마다 실제로 실현이 되는 요 발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떤 언어에서는 변이음인데 다른 언어에서는 음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음소의 각각의 변이음일 뿐인데 다른 언어에서는 어때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인 음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 한글로 써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리더 이거 써보시면 어떻게 리더 이렇게 쓰죠. 이거 한글로 써보시면 어떻게 돼요? 리더 이렇게 되죠. 자, 우리 말에서는요, 요 앞에 요 R과 L이 뜻을 구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뜻을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언어, 바로 영어에서는 이거 전혀 다른 뜻이죠. 이 R과 L이 있는 것만으로도요. 그렇죠. reader하고 leader는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뜻을 구별해 주게 되죠. 영어에서는 이 R과 L이 전혀 다른 음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운으로서 뜻을 전혀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소리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음운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R과 L이 바로 국어에서는 뜻을 구별해 주지 못하는 단순히 그냥 리을의 변이음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어때요? R과 L이 동일한 음운이지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리을로 같다라는 거야. 르라는 소리로 같다라는 거야. 딱히 뜻을 구별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영어에서는 전혀 다른 뜻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에서는 바로 R과 L이 바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의미를 구별해 주는 음운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음운 중에서 이렇게 쪼개갖고 자음, 모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쪼갠 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자음 체계 따로 또 할 거고 모음 체계 또 따로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개관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운은 이런 종류가 있구나. 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음운의 종류, 음운은 어떻게 나누어지냐? 자, 크게 나누면요, 음운은 분절 음운과 이렇게 뒤에 보시면 바로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써놨죠. 자, 글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 쪼갤 수 있나요? 없나요? 쪼갤 수 있죠. 바로 그리고 여기 자음과 그리고 무라는 자음과 그리고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쪼갤 수가 있죠.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자, 쪼갠다라고 하는 걸 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쪼갤 수 있는 음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는 음운 바로 뭐겠어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반모음이 있답니다. 자, 이거 분절 음운은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음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자,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제 이게 소리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리고 옆에 이런 표시가 있다면 이제 긴 소리라는 뜻입니다. 눈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쪼갤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니은 자음과 여기 니은 자음과 우라고 하는 모음은 쪼갤 수 있죠. 하지만 이 길이를 쪼갤 수 있나요? 길이 쪼갤 수 있어요? 길이 쪼개면 여러분들 진짜 이거 슈퍼히어로인 거야. 길이를
쪼개볼 수 있어. 소리의 길이를 쪼갤 수 있나? 쪼갤 수 없죠? 자,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분절, 쪼개지지 않는 음운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운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운은 크게 음소하고 운소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음소하고 음소, 분절, 음은 운소라고 하는 비분절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음운이구나. 자, 그러면 음소와 바로 운소, 요 앞 글자만을 따서 우리가 보시면 음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음운이라고 얘기한다면 보통 분절 음운이 음소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음운과 변임할 때 음소라는 말을 쓴 것이죠. 보통 이제 비분절 음운은 여기에서 보통 이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잖아요. 장단 뭐 이렇게 길고 짧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딱히 음운으로 그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음운이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음소인 분절 음운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개지는 분절 음운 에는 바로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얘기했듯이 자음이 있어요. 컨소넌트라고 하는 자음이 있어요. 자, 자음은 이렇게 기응,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음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발음을 할 때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 하고 밑에 모음이랑 비교했을 때 모음 요 아를 해볼까? 아 하고 그 했을 때 어느 게 더 방해를 받나요? 아는 우리가 이제 그 타잔이 그 동물들 부를 때 아 하는 거에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매끄럽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요 소리가 바로 모음이 되는 것이고 방해를 받는 소리는 바로 이 자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음의 특징은 뭐냐면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음절은 이제 뒤에 이어서 할 텐데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소리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해요. 근데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는 없죠. 우리가 이거 혼자서 소리 지금 낼 수 있어요. 얘는 혼자서 요게 글자가 되죠. 요거 뭐야? 아죠. 그렇죠. 요거 뭐야? 야죠. 이렇게 혼자서 음절을 이룰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혼자서 낼 수 있어요? 그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지금 뭐를 붙인 거야? 으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서 지금 소리를 낸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자체로는 우리가 음절을 한 번에 소리를 내는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느라고 하지만 사실은 니은의 느라 으 하는 발음에 으라고 하는 모음을 붙여서 발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음과 결합해야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모음을 볼까요? 모음은요, 자, 공기 흐름이 방해를 역시 받지 않아요. 우리가 타잔 소리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 홀로 음절을 이룰 수 있죠. 요 자체로 우리가 발음을 할 수 있죠.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죠. 그래서 왜, 우, 오, 야, 한 번에 낼 수 있죠. 그래서 홀로 음절을 이룰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이제 반모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모음이라고도 하고 사실은 이제 반자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모음의 성질에 더욱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반자음보다는 이제 반모음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래요. 이론상으로는 보시면 모음의 성질과 그리고 자음의 성질을 절반씩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의 성질도 지니고 있고요. 모음의 성질도 지니고 있어요. 보시면 발음할 때 공기에 방해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만 모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세미라고 붙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야 그리고 왜 이게 이제 이중모음인데요. 모음이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야 발음을 할 때 어떻게 이야 이아 이게 합쳐서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아 이걸 합쳐서 빨리 하면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리 발음할 때 지나가는 이 하는 발음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 단모음이 이 말고 이야 이야 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스쳐서 이가 싹 지나가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모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모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라는 반모음 제이로 이렇게 포기를 하고 그냥 이 발음에다가 위에 꺾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기울어진 요거를 여러분들이 얹혀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때요? 왜
왜 이렇게 원래는 오에 합쳐서 우리가 바로 왜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오에서 요 오는 빨리 지나가는 오가 되죠. 그래서 이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나가는 오와 빨리 지나가는 우의 성질을 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로도 우로도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W라고 발음 기호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개의 이 반모음은 바로 모음의 성질과 자음의 성질을 절반씩 지니고 있어요. 일단 모음으로서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냐면 발음할 때 공기의 방해를 받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단모음과 결합해서 뒤에 아하고 에라고 하는 요 단모음과 결합해서 음절의 중성을 이루고 있죠. 두 개를 결합해서 뭐예요? 이중모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성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중모음으로 결합이 일단 모음과 결합이 딱 된다라는 점 여기 나오죠.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해서 단모음 뭐 에라든가 이런 거랑 결합이 해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모음을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그래서 모음의 성질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모음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음끼리 서로 합쳐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모음끼리 서로 합쳐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좀 더 모음에 더 가까운 성질을 지니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자음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나요? 바로 홀로 쓰일 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모음과 결합을 해야 돼. 이건 스쳐 지나가는 음이다 보니까 이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다 보니까 반드시 모음과 결합을 해죠. 혼자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자음의 성질과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보면 알겠지만 반모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반자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봤을 때 반모음이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아까 했죠. 단모음과 결합해서 이중모음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모음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음의 성질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모음과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즉 반모음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하고 예를 들어서 아서를 합쳐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합쳐서 어떤 발음이 되니까 오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와서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오라고 하는 요 단모음이 바로 우와 하는 이제 빨리 지나가는 오인 W 이걸로 변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존재를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반모음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반모음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 뭐예요? 단모음과 바로 반모음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층이기 때문에 교체가 된다. 그러면 같은 층이라는 것은 얘가 자음보다는 모음과 성질이 더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음절을 이제 구성을 할 때 반모음은요 바로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어느 부분에 놓입니까? 바로 우리가 중성 부분에 놓이게 되죠. 만약에 얘가 자음으로서의 그런 성질이 좀 더 강하다면 초성이라든가 총성이라든가 종성에 놓이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근데 얘가 중간에 있는 중성에 놓인다는 것은 중성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얘가 자음보다는 모음에 더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반자음이라고 하지 않고 반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모음은 특히 이제 단모음과 결합을 해서 이중모음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중모음으로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 이런 특질을 지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중모음은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중모음은 바로 요 반모음과 단모음, 바로 요것도 반모음과 단모음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중모음은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합쳐서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진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비분절 음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지 않는다. 분절이 되지 않는다. 쪼개지지 않는다. 그 바로 우리가 길고 짧음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거. 쪼갤 수 있나요? 우리가 길고 짧은 소리 쪼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고 바로 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의문에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문의 정의를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 의문의 정의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죠. 그러니까 뜻을 구별해준다라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의문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있다 없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도 운서로 우리가 바로 의문으로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에는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개론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만 이제 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대학 교재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국어 교육과 뭐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운소에는 많은 게 있어요. 뭐 음장이라든가 뭐 강세라든가 억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문말 억양 뭐 이렇게 억양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변별적으로 그나마 이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이제 소리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사실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뜻 달라지나요? 이거 달라짐이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오타가 다 리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 사실 발음을 그렇게 다르게 하나요? 사실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은 거의 그냥 암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리의 길이가 바로 비분절 음운에 속하다 이렇게 암기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지 사실 실생활에서는 이제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중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이거 비분절 음운은 빠지지 않을까. 비분절 음운에서 소리의 길이 우리가 이제 말의 뜻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이제 빠지지 않을까. 이제 아무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속해져 있으니까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동안에는 이제 본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거의 우리가 이제 쓰지 않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옛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현대 국어에서 이런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낭림산맥과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잇는 그런 선을 경계로 해서 한반도의 서부인 평안도, 그리고 황해도,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 영서 지방,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서 이제 변별적으로 기능을 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뜻이 달라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해. 그치? 말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그냥 그 문맥상에서 이게 홀수인 말이구나. 이게 토킹이 이제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뜻을 구별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있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비분절 음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홀수 했을 때 말은 짧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하는 말은 말 길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비분절 음운에는 보시면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이라든가 소리의 색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건 소리의 길이만 우리가 음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길이만 운소로서 우리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 국어에서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의 길이만을 어때요? 바로 나누어지는 비분절 음운으로 보고 있다. 소리의 길을 다른 말로 장단이라고 하죠. 길고 짧은 거. 그래서 음운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 현대 국어에서는 그렇게 그 뜻을 구별하는 음운으로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 보시면 잠깐 이렇게 억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 잠깐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론서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하는데 근데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억양 있죠. 이렇게 억양이죠. 집에 가 했을 때 평소문이 된다는 거 밑에를 내리면 집에 가? 이렇게 올렸을 때는 의문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집에 가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우리가 소리를 냈을 때 억양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냈을 때 이제 명령문으로 된다는 거. 이거 억양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미를 따지면 우리가 이제 억양을 음소로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게 의문이잖아요. 이게 의미를 구별을 했어요. 그럼 의미가 완전 세 문장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딱 구분하는 우리가 억양이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억양을 우리가 음소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현대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만을 우리가 음운, 바로 운소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에 얹혀서 실현된다. 그렇죠? 비분절 음운, 우리가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분절 음운에 바로 자음 모음에 얹혀서 실현이 되죠. 얘 혼자 길이 지금 실현 안 되지. 얘하고 같이 있어야 눈이라고 하는 긴 소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분절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치고 할 뻔했는데, 우리 이 부분 있죠?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 그 긴 소리 발음 나는 것은 이제 그 첫 번째 어두에서만 실현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에서만 실현이 되기 때문에 원래 긴 소리, 그러니까 인사하고 말하고, 원래 이 말 자체 혼자 있을 때는 길게 말 이렇게 소리가 났지만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합성어가 됐을 경우에 뒤에로 갔죠. 얘 혼자 있을 때는 앞에 있었지만 뒤로 밀렸죠. 하나, 둘, 세 번째로 밀렸잖아요. 이렇게 밀릴 경우에는 이제 이 긴 소리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우리 원래 긴 소리였다 하더라도 이제 합쳐져서 이제 합성어가 돼서 둘째 음절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 혼자 있으면 첫째 음절이지만 합쳐져서 지금 세 번째 음절 정도로 갔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 긴 소리라고 하더라도 짧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의 긴 소리는요, 어두에서만, 첫 번째 음절에서만 실현된다라는 것이 특징이구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꼭 이것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절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음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음 있죠? 이제 그 최소 단위. 그래서 홀로, 똑같은 말이에요. 홀로 발아들 수 있는 최소의 단위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거라고 하니까 라고 하든가, 뭐 각이라고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홀로 발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거 몇 음절일까요? 바로 두 개의 음절이 되겠죠. 왜? 홀로 발음할 수 있는 거. 홀로 발음할 수 있죠. 홀로 발음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번에 딱 소리 낼 수 있는 그 발음 딱 하나하나. 이거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알겠지만 글자가 아니죠.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음절은요. 음성 언어,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그 발화, 말을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우리가 낮에, 자, 이게 있다고 해봐요. 이거 몇 음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음절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여기 음절에서 이 나하고 지읒이 있는 이 낫하고 애가 합쳐 이거 두 개 해서 이 음절인 건가요? 그것은 아니에요. 왜? 발음할 수 있는 거.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인 거야.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세요. 낮에 발음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낮에 이렇게 발음을 하죠. 낮에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하죠.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 문자가 아니고요. 발음을 해보고요. 나는 대로, 알겠죠? 그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바로 단위가 바로 음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예요? 그 문자 언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몇 음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발음을 해보는 거야. 보고 싶어, 이렇게 발음을 하죠. 발음을. 그러면 이 발음 나는 대로 홀로 발음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따로 되죠. 따로 되죠. 시 따로 되죠. 따로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4음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발음을 하는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음절은요,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에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는 그 발음의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주관식 문제를 보다 보면 4음절로 쓰시오, 뭐 이런 거 많이 봤죠? 몇 글자로 쓰라는 거야? 이제 4글자로 쓰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음절이라는 것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그 발음의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발음을 한 번에 내려면 우리가 꼭 뭐가 필요할까요? 음운 중에서도 모음이 꼭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자음 이거 소리 내봐요. 그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에다가 으라고 하는 모음이 합쳐져서 여러분 발음하는 거잖아. 얘 혼자서 발음할 수 없어요. 홀로 소리 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음운 중에서도 꼭 모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음절을 만들려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있었을 때 내가 발음을 해봐요. 공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을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걸 초성, 그리고 중간에 있으니까 중성. 성은 이제 소리 난다는 거야. 처음 초자예요. 그래서 처음 소리가 난다고, 중간에서 소리가 난다고, 종 마지막에서 소리가 난다고. 자, 그래서 기역 여기 그라는 소리, 오라는 소리, 응이라는 소리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그래서 음절을 쪼개보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쪼개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초성이라는 것은 첫 소리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한자고 이걸 밑에를 그대로 이제 그 한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초자니까 첫이지. 그리고 이게 소리 성자이기 때문에 성하고 소리. 그래서 첫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음절에 처음에 오는 건데 우리가 이 음절의 처음에는 반드시 뭐가 옵니까? 자음이 오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음이 우리가 총 몇 개예요? 19개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자음 체계를 배우긴 할 테지만 우리가 이제 분절 음운을 할 때 우리가 자음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분절 음운을 할 때 분절 음운 어디 나오냐? 여기죠. 자음을 할 때 했죠. 자음은 총 19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절에서 우리가 초성에서는 자 뭐가 빠지냐? 바로 앞에 이응이 빠지게 돼요. 왜냐면 이응이 없어도 우리가 소리를 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 소리 내보세요. 우 소리 낼 수 있죠. 이거 소리 내보세요. 이거 우 소리 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이것을 우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위에 오른 초성의 이응은요. 우리가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는구나. 소리값이 없구나. 그러니까 소리값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값이 없다. 이거 의문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있든 없든 똑같이 우리가 발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절에 처음에 오는 자음이 우리가 초성인데 그 중에서 19개 중에서 이응이 빠져서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성의 이응은 음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응이 빠져서 18개가 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자, 중성은요 이제 가운데 소리인데요. 반드시 꼭 뭐가 필요하다고 음운 중에서 모음이 꼭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음절의 가운데 오는 모음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반모음 배웠죠. 반모음. 자, 반모음 플러스 모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음만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가로친 것은 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반모음 플러스 모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음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모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특히 이제 모음은 음절 구성이 필수적이에요. 왜냐면 발음을 하려면 모음이 꼭 필요한 거야. 자음만으로는 발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음은 홀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거 여기 나와 있죠. 요 앞에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 초성의 이 이응은 우리가 뭐라고요? 소리값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든지 발음 어떻게 한다고? 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이응은 소리값이 없어. 음운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요 마지막에 오는 소리, 이 끝소리가 되겠죠? 이것을 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절의 마지막에 오는 이 끝소리는요, 자음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음만 올 수가 있는데 이것은 특징이 있답니다. 자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값이잖아요. 소리가 몇 개만 나냐? 우리가 종성의 끝소리에서는 7개만 소리가 나요. 그렇게만 나요. 우리가 한국인은 그렇게 7개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7개의 소리만 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7개의 소리 해서 이제 7종성만 7개의 종성만 올 수 있다. 그래서 7개 7종성.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음성 언어로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성에서는 기응,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응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느다란 우리가 이제 뒤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면서 할 거예요. 가느다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물방울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죠.
가느다란 물방울 7개만 마지막 종성에서 발음이 되는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죠. 하지만 우리 종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있어요. 이라고 하는 소리, 여기 선생님이 발음기어 써놨죠. 이라고 하는 소리값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발음해보세요. 공 했을 때 우리가 의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 본다고 최소 대립상 만들어 보면 되죠. 곰하고 공 했을 때 다 똑같고 뭐만 달라요? 미음과 이응이 다르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죠. 얘는 공 팅팅 튕기는 공이고 얘는 이렇게 무서운 곰이잖아. 자,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죠. 얘네 때문에. 그러니까 미음과 이응은 의문이구나 하는 거지. 어디서? 종성에서. 그래서 종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응 하고 있는 바로 의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의문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제 국어 문법의 파트를 의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론은 특히 이제 뒤에 이게 역시 발음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표준 발음법 4장의 받침의 발음 제9항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절의 구조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론서를 보면 이제 문법 개론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절을 이제 구성하는 것은 뭐라고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다고 했죠? 초성은 앞에 자음이 올 수가 있고요. 중성은 우리가 뭐라고요? 반모음, 이 가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모음 모음이 올 수도 있고 모음만 올 수도 있고 모음 반모음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성에는 이제 자음이 올 수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절을 우리가 구성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음하고 이제 가운데 종성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자음 모음이 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가 뭐 이렇게. 그러면 자음 반모음 모음, 반모음 플러스 모음 이렇게 오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뭐 야, 뭐 이런 거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 우리 다 쉬운 걸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감 뭐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또 자음, 반모음, 또 플러스 자음 이렇게 한다면 또 캬 해서 뭐 캬 이렇게 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음절이 구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모음과 반모음 요것만 오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의가 있답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이제 모음 체계를 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때 의가 바로 반모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J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이 반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값은 우리가 J라고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J로 써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 반모음.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앞에 2가 이제 반모음이 오는데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모음 플러스 반모음 하나 있기 때문에 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구나. 음절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음절의 초성에는 자음 중에서 이응이 빠진다는 거. 이거는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음운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중성에서는 반드시 모음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모음에는 이제 반모음 플러스 모음이 될 수도 있고 모음만 될 수도 있고 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될 수도 있고 모음은 음절 구성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절의 마지막에 오는 자음인데 소리값을 내보니까 7개의 자음만 소리를 내더라. 그래서 7개 가느다란 물방울만 우리가 발음을 하더라. 이때 우리가 종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응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론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기도 하고 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보다는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뒤에 이제 이 종성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종성 자리에 자음이 없으면 우리가 개음절이라고 해요. 개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오픈 열려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열려 있는 음절이라. 음절을 구성하는데 뒤에가 열려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게 열려 있을까요? 뒤에 자음이 없는 경우에 뭐 아 같은 거, 뭐 야 같은 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폐 음절은 우리가 이제 닫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닫았다라고 했을 때 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폐자는 clos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성 자리에 자음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폐 음절 닫혀 있는 음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밑에 여기 자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가 폐음절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해볼까?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더 해본다면 별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별 이렇게 하면은 밑에가 닫혀 있는 폐음절이 되겠죠. 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음, 초성에 자음 있고 여이니까 이하고 우리가 이라고 하는 반모음 플러스 어가 합쳐진 거겠죠. 그러니까 반모음 플러스 모음 그 다음에 자음으로 구성된 음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의문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문은 방금 말했듯이 소리 나는 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발음을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세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표기대로 분석해야 된다 견해도 있지만 하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 현재는 소리 나는 대로 분석하는 게 우리가 일단 이렇게 교과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구나. 홀로 발달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기 때문에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성, 종성 이렇게 봤을 때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죠. 그러니까 의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약 했을 때 우리가 이 약 했을 때 요게 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거 발음해 보세요. 약 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구나. 그래서 초성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구나. 하지만 반대로 종성에 있는 우리가 이응은 아까 의문이 됐었죠. 왜냐면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의미를 구별하는 소리가 되죠. 그러니까 의문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방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방이랑 밥 했을 때 의미가 구별이 되죠. 왜? 다 똑같은데 이응과 종성에는 이응과 비읍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응과 비읍은 의문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얘가 의문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의미를 구별을 해주죠. 소리값이 있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종성의 이응은 의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소리값입니까? 응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값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겹받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받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음절은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발음해 보세요. 닭 리르드, 닭 리르르 뭐 이렇게 발음 안 하죠. 두 개 발음 안 하죠. 닭 이렇게 하나로 발음을 하죠. 우리가 7개의 아까 종성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닭 했을 때 기응만 발음이 난다면 그렇구나. 발음을 해봐. 이렇게 닭 해서 발음을 해보고 발음을 가지고 쪼개는 거야. 그래서 닭 했을 때 이것은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 소리를 냈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만 소리가 나잖아. 종성에서 겹받침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의문은 디귿, 기역 이렇게 쪼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음절을 우리가 실제로 실현을 했을 때 이제 제약이 있어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한국어의 초성에는 자음이 한 개만 실현이 되죠. 아까 자음, 음절에 처음에 오는 자음, 초성 기억나시죠? 왜냐면 우리가 영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 이거 발음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강하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하십니까? strong 이렇게 발음하죠. 영어에서는 이게 다 앞에 초성인 거예요. 그 세 글자가 앞에 한꺼번에 우리가 발음을 하는 거야. strong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한글에서 이거 스트롱 이렇게 우리 이렇게 쓰죠. 이게 어떻게 써요? 스트롱 이렇게 쓰죠. 만약에 세 개가 한꺼번에 발음이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발음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발음이 안 나죠. 사실은 위에 이렇게 같이 발음이 안 나잖아. 그래서 한국어의 초성에는 발음이 자음이 초성에서 한 개만 실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이렇게 세 개로 발음이 나더라도 우리가 한글로 옮길 때는 한글에서는 한국어 초성에서는 자음이 한 개만 초성에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을을 붙여서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로 딱딱딱 이렇게 쪼개서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나눠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초성이 올 때 하나만 올 수 있다라고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음절이 실현될 때 실제로 한국어에서. 그래서 이것을 초성 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한국어의 종성에는 자음이 아까 몇 개만 실현됐어요. 겹자음 같은 경우에 닭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닭 했을 때 리을 기억이 한꺼번에 실현이 되나요? 한꺼번에 소리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나죠. 우리가 몇 개로 소리가 나요? 하나로 소리가 나죠. 글자로는 이렇게 두 개가 적혀져 있어도
우리가 소리는 실제로 하나만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종성 제약이라고, 종성에 오는 제약 조건이구나, 종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래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에 좀 피아니스트 이런 거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종성의 두 개가 스트 이렇게 같이 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국어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피아니 스트 이렇게 다 쪼개져. 그렇죠. 스트 이렇게 쪼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성에서는 한 개만 발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성에 발음이 하나만 되고, 또 초성에서는 자음이 또 하나만 발음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초성제약, 종성제약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의문에서 우리가 첫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의문의 이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의문의 이제 종류, 그리고 음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념을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뒤에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문제 풀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문제 풀면서 같이 의문 정리해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또 문법 시간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